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2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고향 안동 일대에 내려가서 산불 잡는 대통령 행세를 하는 동안 국회의장 우원식이 27일 국회에서 40여 조속한 임명을 한덕수 대행에게 압박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안동에서 올라오고 산불이 좀 잦아드는 순간 곧바로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에 민주당이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얼마 전에 7대1로 한 대행을 복귀시킬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그걸 맡은 총리 이하의 공직자는 국회의원 151명 이상이면 탄핵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 의석 구도로 볼 때 민주당이 얼마든지 이 총리 이하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탄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그런 아주 불합리한 판결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금 조성돼서 민주당은 이재명의 지시로 단독으로 언제든 단 며칠이면 쌍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우원식이 한덕수 대행에게 40여 임명을 촉구하는 이 담화까지 낸 이유는요. 그런 작업을 위한 일종의 빌드업, 쉽게 말해 명분 쌓기고 탄핵을 위한 이재명과 우원식 간의 국회 일정 조율도 이미 끝내놨다는 걸 암시한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크 던립이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던립이 주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한 뒤에 여당의 대표는 건너뛰고 이재명을 만나겠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당에 뚜렷한 지금 대표가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좀 어찌 보면 무례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아주 그 행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의 그 시각의 일단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은 이 자리에서 흡족한 표정으로 한미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으니 나를 좀 믿어달라, 걱정 말라,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대통령 놀이에 푹 빠졌구만 하고 이 보수우파 여러분들 그냥 일소에 붙일 일이 아닙니다. 좀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어요. 트럼프가 한 대행을 윤 대통령의 현재 대리인으로는 공식적으로 대했죠. 하지만 여당 대표를 어찌 보면 무시하고 이재명을 주요 파트너로 인정을 한 셈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우파들 매우 경계하고 단단히 대처해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한때 헌재 주변에는요, 윤 대통령 탄핵 인용파가 6명이 돼서 곧 발표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떠돌아서 보수우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도 하고 잔뜩 긴장을 했었습니다. 폴리마켓에서 5월 이전에도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이냐, 남아있을 것이냐라는 그 확률에 아닐 것이다라는 그 응답이 64%까지 올라가는 일도 있었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6대2라는 소문이 지금 나서 오늘 좀 사실 뒤숭숭했습니다. 일단은 확인이 안 됐고 가짜뉴스고 아마 민주당 측이 흘린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이재명 민주당과 이 개딸들 얼마나 이 6이란 숫자에 목을 메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게 지금 김복형 재판관의 이 거취를 둘러싸고 결단을 둘러싸고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뭘 하나 잡으면 김복형이 인용으로 돌아섰다더라, 아니다, 아직은 기각이나 각하다, 지금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경북의 산불 현장을 돌고 있는 이재명이 우원식을 시켜서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재촉한 그런 이유는 곧 탄핵할 테니까 기다려라는 사전 통보의 성격도 있고요. 동시에 믿었던 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구인 문형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아직도 인용 6명 이상을 만들어서 빨리 윤 대통령을 아웃시키지 못하냐는 질책을 한 것이라고 봐야죠. 요즘 헌재 좌파 재판관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문형배가 아니라 정계선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번 한덕수 대행 탄핵 때 유일한 인용 의견을 내서 이재명과 개딸들 눈에 들었고요. 소장 대행이라는 이재명의 그 사시동기인 문형배도 그걸 빌미로 아주 대놓고 무시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형배는 윤 대통령 변론을 진행하던 중에 고등학교 동창이 올린 음란물들을 10년 가까이 몰래 봐온 게 아니냐, 이런 사실이 제보되고 폭로돼서 본인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이게 거의 사실로 드러나면서 음란 판사라는 딱지가 붙었고 좌파들 사이에서도 조롱을 받아왔는데 정작 또 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라도 잘했으면 그런 말 안 들을 텐데 그게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모든 게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에게 지금 따가운 그 눈길, 비난,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계선이 잽싸게 그 틈을 치고 들어가 우리법연구회 대선배인 문형배를 제치고 이재명에게 잘 보여서 헌법재판소장을 노린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합니다. 유일한 인용 의견도 문형배에게 한마디 상의나 사전 통보도 없이 해치운 것으로 알려져서 문형배가 아주 발끈했다, 경로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지요. 정계선은 이 좌파 재판관, 이 판사들 사이에서 좌파의 성골로 통합니다. 우선 공부를 좀 아주 잘했네요. 충주여고를 나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서 1년쯤 다니다가 다 안 다니고 전태일 평전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력고사를 다시 봐서 곧바로 서울대 법대로 시험을 쳐서 합격했어요. 공부 잘한 거죠. 졸업 2년 뒤에 치른 1995년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도 했습니다. 좌파 판사들의 출세 코스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거쳤고 그때부터 아주 강력한 좌파 일변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남편인 변호사 황필규는 윤석열 대통령 국회 소추인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와 상하 관계로 아주 친합니다. 같은 좌파 공익재단에 지금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계에서는 이런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경력을 바탕으로 이재명을 통해서 사상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윤 대통령을 아웃시켜라, 이런 지금 밀지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헌재 안팎에서는 도저히 6명 이상 인용을 이끌어낼 자신이 없는 문형배가 4월 18일 퇴임 때까지 결론을 질질 끌다가 그냥 옷 벗고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발표하느니 차라리 그냥 나가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선도 함께 나가야 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능성은 얼마든 있는 시나리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형배와 이미선이 나가면 그 자리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기 전이면 한대행, 그 다음에 또 한대행이 탄핵되면 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되니까 차제에 둘 다 날리는 이 쌍탄핵을 지금 시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은혁을 빨리 집어넣어서 윤 대통령 파면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인데, 최상목 부총리 그간의 이 행동을 봤을 때 말을 안 들을 게 뻔하니까 정말 한 번에 두 이 강요를 다 날려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쌍탄핵입니다. 그러면 차순위자인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이재명 말을 들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자리가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무죄 선고를 받아 한껏 우쭐해지고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서 미국과도 지금 관계 개선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재명이 좀 다급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밀어붙여놓고 그 나중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오늘은 이 윤 대통령 선고일이 나올 수 없는 날이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선고는 확실히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좌파 재판관들의 내분이냐, 우파 재판관들의 단결이냐, 김복형이 마음을 다잡고 우파의 편에 설 것이냐, 어느 쪽이 강하냐, 어느 단결이 강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